네. 이제 9월 하면 이벤트가 남아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FOMC가 다음 주에 있죠.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저녁에는 미국의 CPI가 발표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단기적인 이야기들을 좀 말씀드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FOMC 회의에서는 이제 금리를 동결할 것 같고요. 9월 달에는 거의 확실합니다. 예. 만약에 인상을 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나와서 사과드릴 걸로. 그 얘기는 뭐냐면 인상한다면 증시 그냥 꽂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인상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예. 그러니까 대신에 11월 달에 인상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왈가왈부가 있죠. 그러니까 반반이에요. 11월 달에는 반반, 9월 달에는 동결, 확정.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번 주에 나오는 이제 CPI가 이제 관심이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CPI 내용을 보면은 일단 코어 CPI랑 그냥 CPI가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냥 CPI의 컨센서스는 지금 0.6%예요. 그러니까 0.6%가 전달 대비 0.6%가 올랐다는 얘기는 잠깐만 이거 12달 곱하면은 이거 크게 오른 거죠. 7.2예요. 예. 그러면 지금 7.2씩 오른다는 얘기인데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숫자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유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미국 내에서 가솔린 가격을 보니까 작년 이맘때보다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은근슬쩍 많이 올랐거든요. 네. 여러 가지 텍사스 지역에서 고온 때문에 정유 공장이 문을 닫았다라든지 뭐 멕시코로 지금 그러니까 휘발유가 너무 많이 간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래서 단기적인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지금 8월 달에 휘발유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그래서 CPI는 오를 거예요. 그런데 코어 CPI는 안 오를 것 같아요. 지금 컨센서스 기준으로 0.2%예요. 그러니까 0.2%면 괜찮아요. 2.4%? 예. 뭐 이런 정도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서 코어 CPI는 낮아지고 CPI는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시장은 얘를 볼까 얘를 볼까? 코를 보지 않을까요? 코어를 보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얘를 보게 될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은데 유가가 여기서 더 오르는 거야. 100달러 넘어가고 만 90불 갈 것 같고 100달러 갈 것 같으면 얘를 보겠죠. 왜냐면 유가는 어차피 결국엔 이쪽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코어 CPI, PI 뭐 말했는데 결국 중요한 건 유가인 거예요. 그럼 유가 얘기로 넘어가 보면 요즘에 유가가 좀 올라요. 네. 그런데 이것도 잘 들어보면은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에서 유가와 관련된 전망을 아니, 혹은 이제 그 경고 섞인 전망을 했는데 어떤 전망을 했냐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사우디와 러시아가 유가를 100불까지 보내려고 하는 것 같다. 라는 경고 섞인 전망을 했습니다.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 유가를 올리고 있다. 바이든이랑 뭐 좀 사이 안 좋잖아요. 예. 어제도 이제 그 G20 정상회담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빈살만한테 빈살만이라고 안 하고 빈살람이라고 해가지고 빈살람 막 이랬다가 미안 이러면서 엄청나게 외교는 실례잖아요. 결례를 버리고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을 정도인데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리고 또 힘이 제일 약할 때가 그 선거할 때예요. 선거 끝나고 나서는 막 가자 이렇게 하다가 선거쯤 되면 이제 막 둘이 싸우고 뭐 이러면서 막 민주주의가 좀 약해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우디랑 뭐 러시아, 중국 이런 국가들이 고민을 해보면서 언제 미국을 한번 이렇게 해볼까라고 생각할 때 가장 좋은 타이밍이 내년이란 얘기고 가장 좋은 수단은 유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유가를 100불까지 보내버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이제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이제 한미일이 모여가지고 지금 뭐 정상들이 모여서 하는 거 보고 시진핑이 야 우리도 모이자 그래가지고 빈살만하고 푸틴하고 같이 모이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구도는 이렇다는 거예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여기서 유가로 지금 공격을 좀 해보고 싶은 것 같다.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제이크 설리번이라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죠. 이분이 사실상 바이든 정부의 머리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야 우리가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딱 지표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 미국의 가솔린 가격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의 가솔린 가격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예상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근데 이제 펀더멘탈만 말씀드리면 우선은 미국 경기에 대한 시각이 좀 바뀌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경기 침체 우려하다가 경기가 좋다는 쪽으로 바뀌었고 두 번째로는 미국에 재고가 없어요.
재고 너무 낮아요. 이게 좀 약간 업사이드 리스크예요. 세 번째로는 미국의 전력 비축유가 없어요. 전력 비축을 다 썼어. 자, 이거 섞어보면 업사이드 리스크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CPI랑 코어 CPI 둘 중에 뭐 볼래? 그럼 코어 CPI지라고 하지만 유가에 업사이드가 있다는 측면에서 CPI도 보긴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코어 CPI 부분에서는 고용인데 이 고용이 둔화되고 있는 거야. 좋은 거야. 약간 좀 헷갈려요, 지금. 지난주 중에는 또 뭐 신규 수입 한국 건수가 너무 낮아가지고 고용시장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그 전에는 보니까 구인자 수가 급감해서 식었어. 고용 식었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주 그 좋은 지표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애틀란타 연준에서 발표한 지표를 보니까 이런 걸 비교한 거야. 일자리를 옮긴 사람, 그러니까 이직한 사람과 이직 안 한 사람들의 임금 상승률을 비교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자료가 나오는 거죠. 2020년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직한 사람들의 임금 상승률이 급등합니다. 그리고 이직 안 한 사람이 이렇게. 이직 안 한 사람이 섭섭한 거지. 나 이직할 걸. 이런 거죠. 근데 이런 현상이 어떻게 되면 막 9%까지 올라요. 이직한 사람들은 9%까지 올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거죠. 이제 환경에서 이제 회사에서 저 사장님 이거 마음에 안 들고 저 그만두겠습니다. 이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로 앉아봐. 좀 올려줄게. 그러면 뭐 얼마야? 그러면 저기 가면 9% 올려준다는데 얼마나 올려줄 거야? 이런 식인 거지. 그랬던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사장님과 일하는 고용자와 협상력에서 누가 높았다는 얘기냐면 여기가 높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저 갑니다. 저 이직합니다. 그러니까 사표씁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재택근무하면서 다른 회사 면접만 보고 있더라고요. 계속.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고용자들의 권위가 높아졌는, 협상력이 높아졌다는 얘기가 결국 고용시장이 매우 뜨거웠다라는 걸 반영한다면 이 그림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올라갔다가요.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용시장 많이 식었다는 얘기예요. 결정적으로 지난주에 월마트에서 뉴스가 하나 나왔죠. 신입 직원한테도 우리 월급 안 올려줍니다. 월급 깎을 겁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거를 비교해서 보시면은 얼마 전에 그 SNL인가요? 여기서 이제 그 꽁트가 나왔던데 알바 뽑는 그 꽁트가 나와가지고 사장님이 면접 보는 사장님이 알바 보려고 사장님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꽁트 보신 적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사장님 저 늦었는데요. 뭐 이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전화를 안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알바 뽑기 너무 힘들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 주연 형이 그 연기를 하는데 축하드립니다. 사장님으로 선정되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고용시장이 그 알바를 포함해가지고 뜨거웠던 시장이었는데 이것도 많이 식었다. 그러니까 이게 식었다는 얘기는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더 올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가는 또 정치적인 이야기니까 또 다른 이야기고 금리는 안 올려도 된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이제 종합해 보면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금리를 올리진 않을 것 같다. 이게 올린 게 끝이고 내년 말까지 그냥 이 정도 금리에서 좀 더 유지되면서 경기가 좀 식는, 그러니까 이제 골디락스라고 하죠. 골디락스 구간으로 들어가는 구간 아니겠냐라는 좀 그 희망 섞인 그런 전망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 우선 당분간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만약에 리스크가 유가가 지금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지금 강달러도 되게 많이 지금 세졌거든요. 이렇게 되면 좀 약달러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계속 좀 세게 올라가는데 이건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도 그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면 이번에 나오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가가 올라요. 달러도 강해.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원래는 달러가 강세면 유가가 약해야 돼요. 왜냐하면 유가는 달러로 표시하니까 당연히 얘는 약해야지. 근데 같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달러가 강세가 된다라는 얘기는 다른 나라의 통화들에 비해서 달러는 안전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유가가 올라가면은 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은 여러 가지 머리가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으니 차라리 달러가 낫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유가가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빠지는 게 좋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그냥 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자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2020년부터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수출하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준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반면에 유럽과 일본은 다르죠. 특히 우리나라 마찬가지고요.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거를 더 비싼 값에 사할 수밖에 없는 나라의 경제는 휘청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유럽과 일본의 경기는 유가가 올라간다라는 생각할 때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로화와 엔화가 약세가 되는 거죠. 반면에 달러는 상관없는데 그래서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달러와 유가가 같이 올라가는 구간이 근래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런 배경인 것 같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시장에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계속 올라가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신흥국 입장에서는 유가가 올라가고 경기는 침체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물가가 튀고 경기는 안 좋은 스태그인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미국 밖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제일 안전자산으로 볼 수 있는 이제 달러를 또 사들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유가가 더 올라가게 돼서 네.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연준이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저는 가능성을 뭐 기대를 반영해서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요. 우리나라의 지금 세금을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 7월 달까지 거둔 세금을 보니까 작년보다 40조 원이 덜 거쳤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400조 원 걷으려고 했는데 이런 추세면은 뭐 350조, 340조 이렇게 거칠 것 같아요. 네. 그럼 50조에서 60조가 빵꾸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빵꾸가 나면 어떡하지? 국채 발행해야죠. 국채 발행해야죠. 근데 국채 발행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 올라가겠지. 네. 채권 가격 떨어지니까 금리 올라가겠지. 금리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가계부채 어떻게 해? 또 안 터지죠. 되잖아. 네. 야, 한은에서는 금리도 못 올리고 있는데 금리 올라가면 어떻게 해? 안 되지. 그래서 국채 발행은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요. 외평기금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외평기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외환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따로 모아놓은, 이거 혹시 불안해지면 쓰려고 해놨던 요 돈을 전용해서 쓰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잠깐만, 야, 이거 그 돈에 손 대도 되냐? 이런 생각 들잖아요. 비상금 같은 거. 비상금 같은 거예요. 엄마가 정말 꼭 필요할 때만 써 했던 그 통장을 쓴다는 거잖아요. 야, 그래서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내년에도 답이 없어요. 내년에도 세금 더 안 거칠 것 같거든. 근데 올해 세금이 안 거친 이유가 하이닉스, 삼성전자 때문에 그쵸. 전 적자가 나니까 네. 법인세가 17조 원이 덜 거쳤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외평기금도 쓴다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안 올리면 오케이. 만약 올리면 그럼 이제 약간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야, 그러면 야, 달러가 강세가 돼서 원화가 약세가 될 텐데 이거 막으려고 써놨던 외평기금도 없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고간이 답이었는데 지금 뭐 도둑이 강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혹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시장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시가 확실히 상반기 때는 한번 시원하게 오르더니 최근에는 그냥 미적지근해요. 횡보 같은데 미국 증시 상황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단기적으로 이제 뭐 연말까지 뭐 횡보장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노력을 하시기 위해서는 뭐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게 테마야 뭐 이런 것도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보다는 안 틀리려고 노력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오히려 연말까지 내년을 생각하면서 좀 차분하게 올해의 2차 전지는 내년에 뭘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생각해보면 2차 전지 완전 쩔어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올해 많이 좋았잖아요. 네. 그럼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바이오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제 K 방산 올해 아무 말도 없었잖아요. 예, 조용했어요. 저는 뭐 펀더멘탈 나빠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K 방산도 없었고 뭐 K 그 엔터도 마찬가지로 상반기 줬다가 지금 요새 다 지금 30%씩 조정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말까지 이렇게 스터디를 하시면서 내년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대비하면서 공부하시는 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렌드는 돌고 돈다. 어차피 돌고 도니까 공부해놓고 예. 내가 이제 더 마음에 드는 거 있잖아요. 예. 뭐 바이오가 됐든 방산이 됐든 더 좋아하는 것도 있잖아요. 뭐 밀떡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쵸. 있잖아요. 근데 이러다가 이제 왔다 그랬을 때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왜냐면 또 이번 또 추석 연휴가 6일 동안 길잖아요. 네네. 이때 좀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해두는 시기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내년에 우상향할 주식을 찾으면 된다. 우상향하는 근데 주식. 이거 왜 만든 겁니까? 요거는 저희가 네. 이제 그 우상향의 기운을 드리고 싶어서 전인구 경제연구소 예. 구독자분들도 우상향하는 그런 삶을. 그러니까 내 주식도 우상향이지만 네. 사실 저는 요새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은 나의 건강도 우상향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건강에 되게 관심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명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이게 라이프 스팬이 늘어났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헬스 스팬은 안 늘어났거든. 아, 그래서 이게
골치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헬스 스팬이 끝났는데 라이프 스팬이 남았을 때 이게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대한 생각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산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건강도 우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선물로 좋겠네요. 네네. 우상향 하세요 이러면서. 네, 우상하세요.라는 생각을. 예, 고맙습니다. 향이 호텔 향이라 좋더라고요. 네. 예,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